도함수 정의가 아까 마침 또 연습 문제에서 나왔는데요. 한번 더 보겠습니다. 미분계수 정의로 다시 돌아가서 미분계수 정의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F'A 그 중에 H 쓰는 걸 한번 적어보면 극한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특정한 값 A에서의 미분계수 이렇게 정의를 해요. 여기를 미지수로 바꾸면 이제 도함수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값에서 구하는 걸 매번 이렇게 구하기는 좀 힘들고 이제 앞으로는 도함수 정의를 한 다음에 특정한 값을 집어넣는 순서대로 미분계수를 구할 거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변수 처리 x로 변수 처리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f'x는 극한 h분의 f x 플러스 h 빼기 fx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함수 정의라고 해서 별다른 게 아니라 미분계수에서 특정한 값을 변수 처리한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지. 요거도 메모를 해 두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미분계수가 있고 도함수가 있으면 방금 이렇게 변수 처리를 한 거잖아, 그치? 이거를 일반적인 표현을 했다라고 해서 일반화 시켰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얘네들이 이제 특징들을 다 담았겠지. 그래서 이제 어떤 미분 계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함수를 정의를 한 다음에 거꾸로 구체화를 시키는 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함수가 더 많이 담고 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네모박스 한번 보면요,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이 정의를 할 수 있어요. 도함수 정의. 그래서 f'x x 변수 처리했을 때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데 요 극한 보낼 때 맨 처음부터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델타 x는 그 간격 A와 B의 간격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델타 x는 보면 이거 h구나 이 정도로 바꿔주시면 돼요. 앞으로 많이 보게 될 녀석도 h니까 이렇게 항상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f'x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곧 fx를 미분했다 또는 fx의 도함수 이렇게 일컫습니다. 여기서 fx가 우리 예를 들어 다항함수에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함수라는 말이 붙잖아, 그지? 그럼 변수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f'x도 함수라는 말이 붙었어요. 이게 왜 함수가 되는지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해볼게. 요거 끝내놓고. 자, 그래서 f'x만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f'x, fx를 x에 대해서 도함수 정의를 했다, 미분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보통 함수를 y는 fx 이렇게 쓰잖아, 그지? 그래서 f'x 대신에 y' 이렇게 쓰기도 해요,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복잡한 표현이 있는데 방금 썼던 y, dy, 그 다음에 마치 분수처럼 생겼지만 아래쪽에 dx 이렇게 써놨는데 요거는 읽을 때 dx분의 dy라고 읽진 않아요. 여기서도 밑에 얘기를 해놨지만 이 녀석이 이제 미분을 했다, 도함수 정의를 했다라는 의미로 쓰는 거기 때문에 분수 처리가 아니야. 근데 나중에 이제 뭔가 이제 요 과목 말고 이제 미적분이란 과목 가면은 요거 분수 형태로 계산할 때는 있어. 하지만 지금은 분수 처리했다는 게 아니라 y라는 어떤 함수식을 x라는 문자에 대해서 미분했어요 또는 도함수를 정의했어요 라고 해석을 하니까 이거는 dy, dx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그냥 위에 있는 거 순서대로 dy, dx. 자,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을 했을까? 지금은 우리 배우는 과목에서는 결국은 x랑 y 둘 문자 사이의 관계만 보거든? 근데 나중에 되잖아요. 문자가 우리가 x, y, z, w, t, s 이런 여러 가지 문자가 섞일 때가 나올 거야. 대학생 되면 나오게 되면 여기서는 y를 x에 대해서 미분했어요, 도함수 정의했어요 이렇게 보는 거잖아. 문자가 바뀌면 뭐에 대해서 미분했는지 명시해 줄 필요가 있겠죠. 기준이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문자에 대해서 정의를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앞에 있던 y'보다는 이 녀석이 조금 더 정보들을 더 반영하고 있는 거지, 그지?
y 프라임만 봐서는 누구에 대해서 미분하는지 모른단 말이야.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는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같은 내용으로 dfx dx, 이게 fx가 좀 길어서 옆에다가 쓰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f 프라임 x 같은 표현입니다. 알겠죠?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d라는 건 뭐냐? d는요, 이거를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세요. differentiate 미분한다의 d 이렇게 나온 거예요. 미분한다. 그래서 d가 붙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설명 잠깐만 읽어보시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도함수 정의를 할 건데 아까 중간쯤에요. 왜 함수라는 말이 붙었을까?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밑에 공간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도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구체적인 함수를 한번 볼게. 그리고 도함수 정의로 이제 도함수들을 구해낼 건데 나중에는 그 뒤에는 바로바로 도함수를 구할 수 있도록 빨리 가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fx를 구체적으로 x제곱이라고 표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것의 f'x를 정의해보고 싶어요. 아까 미분 계수와 도함수는 일반화와 구체화의 관계라고 했어, 그지? 일단 하나씩만 구해볼게요. f'1 미분 계수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미분 계수 정의를 해서 구해볼게요. 극한 x를 1로 보낼 때 x-1분의 자 fx 빼기 f1이니까 x제곱 빼기 f1이면 1이죠, 그죠? 그래서 계산 과정 조금 생략할게요. 분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인수분해 되고 x-1 약분될 거니까 분자가 x 플러스 1이고 1 넣으면 2 이렇게 되겠네요. 맞지? f'2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극한 x가 1로 갈 때 2로 갈 때 x-2분의 fx 빼기 f입니다. fx는 x제곱이고요. 빼기 f2는 4죠. 빼기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분모 분자 x-2 약분되고 x 플러스 2가 남으니까 2로 보내면 이 녀석은 4가 되겠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f'3 그러면 x를 3으로 보낼 때 x 빼기 3분의 fx 빼기 f3이니까 x제곱 빼기 9가 되겠네요. 합차 인수분의 약분 극한 보내면 6 이렇게 되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 패턴들이 살짝 보이죠? 미분 계수에다가 1 넣냐 2 넣냐 3 넣냐인데 결과가 2, 4, 6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만약에 x를 넣게 되면 이거는 2x라는 형태로 나올 것 같아요. 넣는 거의 2배. 그치? 그래서 마치 f'도 넣는 것과 나오는 것에 어떤 관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x 하나에 y 하나가 결정되면 그게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얘도 도함수라는 함수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요 녀석 우리 도함수 정의로 한번 도출을 해봅시다. f'x라는 거. 그래서 도함수 정의에 따라 f'x는 이제 아까 거 h를 0으로 보낼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빼기 fx로 정의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극한 h를 0으로 보낼 때 h분의 자 fx 플러스 h는 fx가 구체적으로 x제곱이라는 식이 있으니까 x 자리에 x 플러스 h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h의 제곱 빼기 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정리하면 이거 조금 생략해서 할게요. 분자는 x제곱은 사라질 거고 곱한 것의 2배 2xh 더하기 h제곱 이렇게 남겠죠. 그럼 암산도 좀 할 수 있죠? h 약분하면 0으로 보내도 이제 문제가 없겠다, 그치?
h 약분하면 앞에 거는 2x, 뒤에 거는 h 남아요. h 0 보내면 뭐 남아? 2x 남아. 따라서 결론은 2x. 이렇게 도함수 정의를 통해서 f'x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개를 비교해봐요. 우리가 미분계수를 하나씩 구해놓은 다음에 그 패턴들을 보고 아 이렇게 되겠지 찾는 거랑 도함수 정의를 이용해서 찾는 거랑 어느 게 좀 간결하겠니? 도함수 정의는 간결하겠지, 그지? 그래서 앞으로는 공통점을 찾아서 도출하는 게 아니라 도함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도함수 정의는 요렇더라.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볼 테스트는 뭐냐? 도함수 정의를 이용해서 도함수 구해보세요 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겠냐? 아니요. 이제 조금 더 빨리 가는 내용을 얘기를 해볼 겁니다. 알겠죠? 여기 제목만 보고 여러분들이 연습장 있으면 연습장 꺼내서 우리 오늘 한번 요거 증명 진행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y는 x의 n제곱인데 n은 양의 점수라고 하니까요. 양의 점수는 자연수잖아요, 그지? 그래서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럼 아래쪽 보면은 첫 번째가 1번, 2번을 나눠놨는데 첫 번째가 n이 2, 3, 즉 2차, 3차, 4차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미분하면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 요거 오늘 한번 증명해보고요. 그 다음에 1일 때는 y는 x잖아요, 그지? 요거 미분하면 y 프라임 또는 f 프라임 x는 1이더라. 요거 한 번에 할게요. 그 다음에 yc 우리 상수함수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x가 없는 그냥 숫자잖아요, 그죠? 숫자 미분하면 0이 되더라. 요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알겠지? 결과만 쭉 보고 가자. 그 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어찌저찌 해가지고 2번 결과가 맞다라고 이제 써먹을 거거든? 그럼 얘네들은 x의 거듭제곱으로 단일하게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3번 내용을 봐봐. 3번은 어떤 fx, x에 대한 식에다가 상수 곱하는 거는 그냥 x에 대해서 미분해서 상수 곱하는 거랑 똑같대. 미분하면. 그렇다면 아까 x의 n제곱으로 나타난 것에 어떤 숫자를 곱해놓는 거는 미분할 때 곱해놓은 숫자는 그대로 두고 x 관련된 식만 미분하면 된다는 얘기네, 그치? 숫자 곱하는 것까지 확장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봐봐. 어떤 두 식을 더한 거, 어떤 두 식을 뺀 거, 합차인데 얘네들을 미분하세요라고 하면 결국은 뭐야? 각각 미분한 것의 덧셈 뺄셈이야. 그러니까 다항함수라고 부르는 녀석들을 미분할 수 있다는 얘기지. 왜? 다항함수 구조 자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거듭제곱에 개수가 곱해져 있고 걔네들이 막 더해져 있는 구조잖아. 그러니까 요거 다 미분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두 번째까지 우리가 증명을 마치고 나면 다항함수 정도는 그냥 미분이 가능하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알겠지? 그 다음에 넘어가서 4번은 좀 이따가 또 중요 표시를 할 건데 곱하기가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미분을 할 거냐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짧게 곱미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좀 인수분해된 형태, 다항함수가 인수분해된 형태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전개해서 미분하는 게 아니라 곱한 상태에서 미분을 할 수 있게 되더라. 조금 더 간결하게 갈 수 있더라. 요거예요. 그 다음에 요건 뭐 다른 정리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지금 연습장 잠깐 꺼내 볼래요? 없는 사람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뭐 쓸 데 있니? 있어? 오케이. 지금 개념원리 74페이지에 2번에 있는 내용은 조금만 더 넘겨보면 76페이지에 보충학습의 증명 과정이 있어요, 사실. 근데 이거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한번 적어보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뭘 할 거냐? y는 먼저 상수함수 c 요거에 대해서 도함수를 구하면 아까 간단하게는 y'이라고 했었죠. 이걸 구하면 0이 된다라는 걸 증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y는 이라고 나타난 거는 이제 도함수 정의를 하려면 fx요라고 정의를 해볼게요. 따라서 f'x 이게 이제 y'에 해당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도함수 정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h를 0으로 보낼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빼기 fx 이렇게 돼요. 매번 이걸 써야 돼. 도함수 정의는. 그렇다면 fx가요 x랑 상관없이 항상 c잖아. 그치? 그 말은 이거 뭐가 되든 c고 이거는 원래 c였고 그럼 정확히 분자가 얼마입니까? 0이지. 얘는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0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h분의 0에서 h를 0으로 극한을 보내는 거니까 결과가 그냥 0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f'x고 간단하게 y'이라고 쓰는 거겠죠. 그래서 상수 미분하면 0입니다. 얘 값이 어느 값이든 간에, 그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C라고 놓고 했는데 이게 결과가 0이 나왔잖아, 그치? 그래서 상수 미분하면 0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개념 원리에서는 n이 2 이상일 때와 n이 1일 때, 즉 y는 1일 때를 나눠서 했는데 우리 한꺼번에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요 fx가 x의 n제곱이다 라고 볼게요.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f'x는 위에 거 조금 익숙해질 때까지 한 번만 더 쓸게요. h를 0으로 보낼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빼기 f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쓰는 내용이 있어서 개념 원리로 돌아가서요. 지금 76페이지에 2번 얘기를 하고 있거든. 여기 옆에다가 참고 삼아 요거는 적어 둡시다. A의 n제곱 빼기 B의 n제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뭐 X의 n제곱 빼기 1 요것도 같은 구조인데 인수분해를 해보고 싶어. 인수분해는 A 빼기 B 요거 하나 만약에 묶어냈어요. 그래서 A의 n제곱 빼기 B의 n제곱을 만들어낼 거거든. 그러면 인수분해된 나머지 괄호의 시작은 A의 n-1제곱으로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야 a 한 번 곱하면 a의 n제곱이 되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쓰면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b랑 곱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어떤 식이 튀어나오냐면 마이너스 a의 n-1 b 이게 튀어나온단 말이야. 여기 없잖아. 그래서 걔를 상쇄시켜줘야 되거든. 그럼 뭐가 필요해요? 일단 마이너스 부호가 있었으니까 얘는 플러스가 필요하고 b 한 번 곱한 거랑 a의 n-1이 필요하거든. 그럼 여기 쓸 거는 앞에 a랑 곱해서 그걸 만들 거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 전개한 거 써놓을게요. 마이너스 a의 n-1b 요게 없어져야 되는 대상이니까 하나를 더 써서 a랑 곱해가지고 얘 상쇄시킬 거거든. 그래서 부호를 플러스로 바꿔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a의 n-1 차가 필요하니까 하나 작은 걸 곱해 놔야 a 한 번 곱해서 n-1 차가 되겠지. 그리고 b는 하나 필요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쓰는 순간 자동으로 또 마이너스 b랑 곱할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곱해지겠죠. 여기까지만 써볼게. 그러면 마이너스 a의 n-2에 이번에는 b가 제곱이 돼요. 그러면 얘를 또 상쇄시켜 주려면 플러스 기호가 나와야겠고 앞에 a랑 곱할 거니까 차수는 하나 줄여서 a 빼기 3차가 될 거고 그 다음에 b제곱이 없어져야 되니까 b제곱이라는 항이 필요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쓰면서 순차적으로 쭉쭉 없애려면 이렇게 패턴이 나와야 되는데 얘 패턴이 뭐냐면 a랑 b랑 쓰고 있어요. 그 중에 a는 차수가 n-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어가는 형태고요. b는 없다가 하나씩 늘어가는 상태야. 맞지? 그럼 마지막에 가면 즉 얘네들의 지수를 한번 비교해보면 n-2 여기 1 더하면 n-1이지, 그지? n-3 더하기 2에도 n-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면 결론은 a는 없어지고 b가 n-1차 이렇게만 남겠죠.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b의 n제곱으로 우리가 처음에 주어져 있던 식의 완성이 되는 거더라. 알겠죠? 요렇게 가볼 거야. 그래서 지금 도함수 정의할 때 이걸 쓸 건데 패턴은 이거예요. 요거 하나씩 꺼내놓고 나머지 인수분해되는 나머지 괄호에는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가 차수가 이렇게 움직이더라. n-1차부터 줄어가고 뒤에 거는 0차부터 올라가고 이런 구조로 한번 가볼게요. 알겠지? 그래서 노트로 가볼게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f'x가 이렇게 도함수 정의를 했는데 집어넣읍시다. fx가 구체적으로 x의 n제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h분의 x 플러스 h의 n제곱 빼기 x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방금 적었던 내용을 분자에다가 적용하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분자라고 이렇게 따로 써서 정리를 한 다음에 넣읍시다. 분자는 마치 x 플러스 h를 방금 했던 a라고 보시고 진행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 첫 번째는 앞에 거랑 뒤에 거 뺀 거 하나씩 이렇게 한 덩어리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괄호에는 인수분해인데 x 플러스 h를 한 덩어리, x를 한 덩어리라고 봤을 때 n차를 만들려면 x 플러스 h 덩어리가 n-1 차로부터 시작을 했던 거잖아, 그지? 이때 x는 안 곱했었어요. 뒤에 있는 b였던 녀석 더하기 지금부터는 차수를 하나 줄이고 n-2 대신 x가 하나 곱해지고 이런 구조가 되겠죠. 아까처럼 한 번만 더 쓸게요. 그렇다면 x 플러스 h는 그 다음 항은 차수 하나 줄어들고 x는 늘어나고 이런 구조가 될 거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자 x의 n제곱 만들려면 x의 n-1차 이렇게 돼야겠죠. 괜찮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파악하고 갑시다. 여기에 항의 개수가 좋네요. 몇 개일까요? 종영아 몇 개일까요? 항의 개수를 센다라는 거는 요걸 하나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야. n개 아니면 n-1개 둘 중 하나인데 패턴 자체가 차수를 하나씩 줄이고 있거나 하나씩 늘리고 있었잖아, 그지? 그러면 둘 중에 어느 한 덩어리를 기준으로 봐봐. 맨 앞은 사실 x가 있다 그러면 x의 0제곱을 곱해 놓은 거거든. 그랬을 때 요거만 쳐다본다라고 하면 어때? 0제곱으로부터 n-1제곱까지인가 몇 개겠니? n개겠지, 그지? 1부터면 n-1개고 0부터니까 정확히 n개의 항이 있어요. 이렇게.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이제 써먹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분자 정리를 하면 앞부분은 요 놈은 뭐가 되죠? h가 되죠, 그죠? 그렇다면 이제 극한에다가 그대로 써 넣어 볼게요. 분자에 정리한 식을 올려 놓읍시다. h분의 분자의 앞부분의 괄호는 h로 정리가 됐고요. 곱하기 x 플러스 h의 n-1 x 플러스 h의 n-2에 x 한번 곱한 거 마지막은 x의 n-1 곱한 거.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극한을 보내볼 텐데 h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분모 분자가 0, 0 둘 다 제로분의 제로꼴인데요. 마침 요게 이제 약분이 되겠지. 그러고 나서 h 0 보내는 거는 문제 없습니다. 그럼 잘 봐. 첫 번째 덩어리를 h를 0으로 보내면 얘가 0으로 가는 거잖아, 그지? 그럼 남은 건 x고 x의 n-1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 녀석이 극한을 보냈다라고 본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봐봐. 두 번째도 h는 0으로 갈 거니까 없어져. 그럼 앞에 있는 덩어리는 x의 n-2차인데 뒤에 마침 x를 하나 더 곱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차수가 하나 올라갈 거니까 이거 계산하면 x의 n-1차가 돼요. 그럼 그 다음 항도 생각해봐. h를 0으로 보내면 x가 n-3차인데 x가 두 번 곱해져 있겠지? 그러면 2차가 더 올라가니까 똑같이 n-1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도 n-1차네, 그치? 그래서 아까 조사했던 대로 이 항의 개수가 n개가 존재하는 거니까 극한을 보낸 결과는 x의 n-1차라는 녀석이 n개가 더해져 있는 상황인 거지. 우리가 간단하게 곱하기 n이라고 표현하면 되죠. 그래서 조금 더 이쁘게 적는다라고 하면 n 곱하기 x의 n-1 제곱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와봐.
fx는 x의 n제곱이라고 되어 있을 때 결론이 f'x는 nx의 n-1 제곱이었거든.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다항식으로 나타낸 이 다함수는요, 미분한다, 도함수 구해라 라고 하면 차수 끄집어 내려요. 그대로 n 끄집어 내려, 그 다음에 미분했다라고 하면 차수를 하나 줄여,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차수를 하나 줄여. 그렇다면 fx가 아까처럼 x 1차라고 해서 다를 바 없다는 얘기야. 얘가 1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면 f'x 도함수 구하세요 라고 하면 1 내려오고 차수 하나 줄이고 이렇단 얘기야. 0제곱은 1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1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 미분하면 1이야. 까지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x의 n제곱은 이제 다 미분할 수 있다 가 되겠습니다. 요 연습은 좀 뒤로 미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의로 가볼게. 증명. 이번에는 상수 곱한 거, 그 다음에 합차까지 이렇게 가볼게요. 내용은 76페이지에 있어요. 나중에 복습할 때 한번 참고하세요. 자, 이번에는요, y는 c 곱하기 fx, 어떤 상수 c를 곱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이 녀석을 gx라고 둬볼게요. 그럼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거는 그것의 도함수니까 y'을 의미하는 거고요. g'x를 구해보세요,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g'x 구하러 가보자. 또 도함수 정의를 쓰는 거야. h를 0으로 보낼 때 h분의 gx 플러스 h 빼기 gx, 지금 g'x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괜찮지? 그러면 그 옆에다 써보죠. h를 0으로 보낼 때 분자 gx, x자리에 x 플러스 h를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x 플러스 h를 집어넣는 거니까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겠죠. 그래서 c 곱하기 f의 x 플러스 h 빼기 gx는 c 곱하기 fx,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보이듯이 분자의 c가 똑같이 곱해져 있으니까 c를 묶어내면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가 남쪽, 걔가 극한을 보내면 정확히 f'x 정이란 말이야. 따라서 c 곱하기 f'x 이렇게 됩니다. 어때? g'x가 저렇게 된대요. 즉 c 곱하기 fx라는 녀석을 미분하면, 도함수를 구하면 c 곱하기 f'x가 된대. 아, 그래서 앞에 곱해져 있는 상수는 건드릴 거 없이 그대로 두고 x에 대한 식만 미분해서 적용하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y는, 이거는 합차를 한꺼번에 갈게요.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요렇게. 그래서 요거 미분하면 뭐가 될까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편의상 이 녀석을 hx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y'은 h'을 구하는 건데 h'x가 어떻게 나오는지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h'x 도함수 정의에 따라 h가 좀 겹치긴 하지만 헷갈리지 않게 뭐 델타 x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이 그냥 h 쓸게요. 그래서 h분의 hx 플러스 h 빼기 hx, 함수와 문자 h 구분하세요. 알겠죠? 뭐가 뭔지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hx는 fx 뿔마 gx니까 거기 x자리에 x 플러스 h를 넣는 거잖아, 그지? 따라서 조금 길지만 써보자. h를 0으로 보낼 때 h분의, 자, x자리에 x 플러스 h를 집어넣으면요, f x 플러스 h 뿔마 g x 플러스 h, 요게 앞에 있는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빼기, 두 번째는 hx니까 fx 뿔마 g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짝꿍을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정리하면 돼요? F는 F끼리, G는 G끼리. 그러면 순서가 똑같죠? 얘가 플러스일 때는 플러스 쓸 거고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쓸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하나의 기호로 똑같이 돌아다니면 됩니다. 그럼 걔네들은 뭘로 연결하면 돼요? 빼기로 연결하면 되지, 그지? 그러면 정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순서만 바꿀게요.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 이렇게 이제 짝꿍을 바꿔 놓고요. 얘네 둘 사이를 어차피 gx는 뿔마 관계잖아, 그지? 이렇게 해놓고 gx끼리도 뭉치면 gx 플러스 h 빼기 gx라고 또 짝꿍이 이렇게 묶이겠죠. 그럼 모양이 너무나도 잘 보이네요, 그죠?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는 f 프라임 x에 대한 정의였고요. 그 다음에 h분의 gx 플러스 h 빼기 gx는 g 프라임 x의 그 도함수의 정의였으니까 결론은 f 프라임 x 뿔마 g 프라임 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합쳐져 있게 표현된 이 녀석은 도함수를 구한다 그러면 뭔가 정리해서 할 게 아니라 그냥 각각 미분하면 된다가 결론이야. 알겠지? 합차. 그러면 자연스럽게 곱이랑 나눗셈은 미분이 없나요? 지금은 없어요. 알겠지? 곱은 지금 뒤에 할 거고 나눗셈은 나중에 할 거고 그렇습니다. 아직 괜찮나요? 오케이. 그러면 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책으로 돌아가서 곱미분 있는 곳으로 가봅시다. 여기 바로 한 페이지 앞에 있을 거야. 여기 4번 함수의 곱의 미분법 줄여서 이제 곱미분이라고 앞으로는 부를 거예요. 식이 곱하기가 되어 있으니까 곱미분 쓰자 이런 의미로 곱미분. 그래서 곱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돌아갈게요. 한 번 더 정의를 하겠습니다. y는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를 곱해놨어요. 이 녀석을 도함수 구해보려고 해. 이제 지금 계속 증명은 도함수 정의를 이용해서 증명하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 풀 때 매번 도함수 정의할 거냐? 그게 아니라 도함수 결과값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해서 이 녀석을 방금 했던 것처럼 hx 함수로 이제 정리해서 도함수 구해봅시다. h 프라임 x는 극한 h를 세로로 보낼 때 h분의 함수가 h니까 x 플러스 h를 넣고 빼기 hx 하고 살짝 길 수 있는데 차근차근 적어볼게요. 자, 그럼 분자 좀 길게 빼겠습니다. h분의 x자리에 x 플러스 h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f x 플러스 h 곱하기 g x 플러스 h 빼기 fx gx 이렇게 됐네요. 자, 여기서 뭔가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미분계수 정의했을 때처럼 필요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둘 중에 어느 하나 기준을 잡으면 되는데 f가 익숙하니까 f의 기준을 잡아볼게요. 그럼 이 녀석을 도함수 정의를 이끌어내려면 빼기 fx라는 녀석이 필요해. 그런데 얘한테는 그냥 fx 플러스 h 혼자 있는 게 아니라 gx 플러스 h라는 녀석이 곱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미분계수 정의를 또 어떻게 했냐면 얘가 곱해진 대로 추가를 해줬단 말이죠. 그대로 가볼게요. 그래서 분자 구성을 할 때 gx 플러스 h가 곱해져 있다라고 보고 fx 플러스 h를 썼다면 여기는 도함수 정의를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fx가 필요합니다. 요렇게 맞지? 그렇다면 gx 플러스 h를 fx에다가 전개한 녀석은 우리가 임의로 써준 녀석이기 때문에 상쇄시켜야겠죠. 그래서 더하기 gx 플러스 h fx 곱한 거 요게 더해줘야 이제 상쇄가 되겠구나. 그리고 원래 있어야 되는 뒤에 거 빼기 fx gx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느낌 있죠? 여기 첫 번째 덩어리에서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가 극한분의 f 프라임 x 도함수 정의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뒤에 분자를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뭐가 보이냐면 공통인수 fx가 보이지, 그지? 그래서 여기 뒤에 거는 이렇게 표현할게. fx를 묶어낸다라고 하면 남아있는 게 gx 플러스 h 빼기 gx 이렇게 되겠죠. fx 묶어냈으니까. 자, 이제 극한을 보내보면요, h를 0으로 보내는 거니까 첫 번째 요만큼은 f 프라임 x. 그런데 얘는 별 문제 없죠. h를 0으로 보내면 x 플러스 0이니까 gx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뒤에 보면요, 분자가 지금 분모는 h고요, 분자가 요렇게 생겼거든. 그러면 h랑 요거랑 극한을 보내면 g'x에 대한 정의가 된단 말이지. 그 다음에 얘는 h랑 상관없으니까 그냥 fx가 되는 거네요. 결론. 그래서 앞에 거는 gx f'x 더하기 뒤에 거는 fx g'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이쁘게 써볼게. 우리 지금 f 곱하기 g의 도함수 미분을 하고 있어요. 순서만 바꿀게요. f 프라임 곱하기 g, f 곱하기 g 프라임, 이런 구조가 되더라. x는 그냥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f 곱하기 g를 미분하면 첫 번째 곱해져 있는 것에 하나만 미분하고 나머지는 그냥 곱해 놓는 거야. 더하기 아까 미분했던 거 그대로 두고 곱해져 있던 걸 미분한 거예요. 그죠? 아, 그래서 곱미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분을 하나씩 진행해서 더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책으로 돌아가서 곱미분 얘기가 나오면 하나씩 미분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미분. 그래서 네 번째 박스에 1번을 지금 진행을 했던 거고요. 2번 진행을 할 건데 2번 진행은 조금 더 단순하게 가볼게요. 이게 3개짜리 곱해가지고 함수 하나 정의해가지고 도함수 정의 이용해서 뭐 어떻게든 식을 뽑아낼 수는 있거든? 그런데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1번 결과를 여기다가 활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다가 쓸게요. 간단하게 지금 f 곱하기 뭐야 이거 g 곱하기 h를 도함수 미분하세요 잖아요. 그러면 뭐든 괜찮아. 곱하기니까 일단 요만큼을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볼게요. 함수 덩어리. 네모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미분은 곱미분 정의에 따라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겠죠. 이제 네모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네모가 f 곱하기 g니까 첫 번째 그거 미분해야 되거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요게 이제 네모 미분한 결과야. 거기에 h가 곱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더하기 뒤에 거는 너무나도 쉽게 f 곱하기 g가 네모고 거기에 h 프라임이 곱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앞에 거 h를 분배 법칙 전개하면 f 프라임 곱하기 기호도 생략할게요. g h 더하기 f g 프라임 h 더하기 f g h 프라임 이렇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3개짜리 미분한다를 따로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아까 2개 곱해져 있으면 하나씩 미분해서 더한다 였잖아. 그럼 3개 곱해져 있는 것도 하나씩 미분해서 더한다예요. 끝입니다. 이게 결론이야. 괜찮지?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있는 fx의 n제곱, 요거는 이제 앞서 했던 x의 n제곱이 아니라 fx가 어떤 x에 대한 복잡한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요렇게 미분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요것도 한번 여기다가 짧으니까 표현 한번 해볼게. 좌변에 있는 fx의 n제곱이라는 거는요, 요거는 간단하게 그냥 n제곱이라고 요런 의미로 쓸게. 이거 합성 n개를 했다는 게 얘기가 아니라 그냥 n제곱이야. 얘는 의미가 f를 n번 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f 곱하기 f 곱하기 f 곱하기 해서 n개를 지금 곱해 놓은 상태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 그거를 미분해보라는 의미거든. 그럼 방금 우리 했었죠. 곱미분이니까 개수가 많아지면 확장만 하면 되지 뭐, 그치? 그래서 하나씩 미분할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거 미분하면 F 프라임에 나머지는 F들이겠지, 그치? 그래서 F 곱하기 F 곱하기 F 곱하기 F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하나 미분했으니까 요만큼은 F의 n-1제곱 이렇게 되겠지. 맞죠? 개수가 더하기 우리 곱미분으로 갈 거라서 방금은 첫 번째 거 미분한 거거든? 이번에는 두 번째 거 미분할 거예요. 그럼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두 번째 거 미분하고 그 다음부터 다시 두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아까랑 비슷한 표현으로 아까 요만큼이 f의 n-1이었거든? 그러면 도함수 구한 거 말고 요 녀석이랑 요만큼 요거 또한 뭐가 되겠니? f의 n-1 제곱이 되겠지. 하나씩만 미분하고 있으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되면 더하기 쭉쭉쭉쭉 가서 마지막에 있는 f 미분하겠죠? 그러면 f 곱하기 쭉 가서 f 곱하고 마지막 거 미분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이만큼도 f의 n-1 차가 되겠죠. 결국은 덩어리가 다 똑같아. 이게 몇 덩어리가 있니? 미분 몇 번 했니? 얘 하나씩 다 미분했으니까 n번 했겠지 뭐. 그래서 n덩어리가 있겠지. 아, 그러면 똑같은 덩어리가 n개 더해져 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n 곱하기 순서를 좀 바꿀게요. f의 n-1 차에 f 프라임 x 이렇게 되더라. 오케이? 자, 그래서 요게 나중에는 뭐 수투에서가 아니라 미적분에서 할 얘기지만 이게 합성함수 미분이랑 연결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그거까지 한번 반영해가지고 간단하게 기억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볼게요. 봐봐. 어떤 복잡한 식이에요. 얘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다 포함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x가 아니라 복잡한 식이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분하세요 라고 하면 일단은요 fx가 복잡한 식이긴 하지만 x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시작은 x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얘는 뭐야? x의 n제곱 미분하는 거거든.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거잖아요. x의 n제곱 미분하면 지수 내려오고 차수 하나 까고, 그게 뭐야? n 내려오고 fx의 차수 하나 까고. 그래서 여기까지를 본 거야. 결과가 이거였으니까. 그러면 마지막은 뭐냐? x처럼 보긴 했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스스로. 너 x야? 이렇게. x 아니었잖아. 예를 들어 x 플러스 1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걔는 x는 아닌 거야. 그치? 또는 2x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x는 아닌 거야. 그렇다면 아니야? 미분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x야 물어봤더니 x가 아닌 다른 식이 들어있어요. 걔 미분해서 곱해놓으면 끝이 난다. 오케이? 그래서 마치 n제곱으로 쌓여져 있는 fx, 이게 n제곱 밑이라고 부르는 건데 뭔가 쌓여져 있잖아, 그치? 안쪽에 있다, 쌓여있는 의미야. 그래서 다르게는 어떻게 부르냐면 그 안에 있는 걸 미분한다라고 해서 속미분이라고도 불러요. 공식 용어는 아니고. 그래서 안쪽에 거 미분 한번 더해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잘 봐. x의 n제곱 미분하는 것도 이것의 일환이라는 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내려오고 차수 하나 줄이기로 했지. 그 다음에 요거를 미분하는 거야. 미분, 얘 얼만데? x 미분하면 1이지. 1은 생략. 그래서 nx의 n-1제곱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되니? 그래서 조금 확장돼도 가능하더라. 뭐냐?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1의 뭐 10제곱을 미분하세요 이렇게 되면 2x 플러스 1을 하나의 x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내려오고 지수 내려오고
덩어리에 차수 하나 줄이고 그런 다음 물어보는 거죠. 너 X야? 여기다 물어봐도 되고 여기다 물어봐도 돼요. 너 X야? 아니네. 그러면 2X 플러스 1을 미분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정리했듯이 2X 플러스 1은 2X라는 함수와 1이라는 함수가 더해져 있는 거니까 각각 미분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1은 상수라서 미분하면 0 버리고 2x 미분하면 얘는 또 x에다가 2를 곱해 놓은 거니까 2 곱하기는 그대로 두고 x 미분하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x 미분하면 1이었지? 그럼 얘는 2인 거야. 미분 결과가 2 이렇게 곱해 놓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조금 더 확장하면 이게 합성함수의 미분이 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해 볼게.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것에 n제곱 미분해보세요. 이게 최종적으로 합성함수 미분하는 n제곱을 미분하세요. 합성함수 미분인데 방법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n제곱으로 둘러싸인 녀석을 x처럼 생각을 해서 미분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지수 내려오고 덩어리는 그대로 두고 차수 하나 줄이고 여기까지는 똑같아. 그 다음에 안쪽에 건 미분하는 겁니다. 너 x 아니잖아. 미분하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이거 미분하는 거야. 어떻게 된다고요? 앞에 곱해져 있는 a, b, c는 일단 그대로 두고 x에 대해서 각각 미분하면 되니까 앞에 거는 2가 내려오겠지? 차수 하나 줄어들겠지? 그래서 2ax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x 미분하면 1이니까 그냥 b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수 c는 미분하면 없어질 거니까 끝. 여기 이제 정확히 합성함수 미분이야. 괜찮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이제 복잡한 형태, 곱하기 인수분해된 형태도 미분이 가능하다.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다항함수의 어떤 형태로든 미분이 가능하다까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이제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미분하는 방식은 이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하고요. 얘네들만 하면 웬만한 건 미분이 다 될 거예요. 자, 5번 가봅시다. 이제 유형 문제 중에 하나인데 어떤 문제에서 다음 뭐 함수가 어디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런 미분 가능이라는 말이 나오면 두 군데에 별 표시를 할게요. 문제에서 미분 가능이라는 말을 보면 여러분들은 자동으로 두 가지를 꼭 떠올려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앞서서 한번 정리한 중요한 명제가 있었죠. 미분 가능하면 반드시 연속이다라는 명제는 챙겨놨었어야 돼.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연속을 보장하는 거예요. 미분 가능하다? 그럼 연속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연속은 간단하게 한 붓 그리기 가능하다라고 했고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번 푼다라고 했고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은 거. 즉 여기서는 이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정도만 표현해놨는데 연속 확인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연속 확인. 이거는 앞서서 정리했던 명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또 앞에서 정리한 게 뭐였어요? 미분 가능하다, 특정한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 접선을 그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접선의 길이가 하나로 정해져 있다. 이 말은 좌 미분계수와 우 미분계수가 같다. 이거를 확인하는 거였어요. 그치? 그래서 좌 미분계수, 우 미분계수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확인했냐면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해서 오른쪽에서 가는지 왼쪽에서 가는지를 보고 대상함수를 써먹었잖아요. 그치? 그런데 이제는 오늘 해볼 얘기지만 미분 방법을 배웠잖아. 그러면 이제 왼쪽에서 정의된 함수랑 오른쪽에서 정의된 함수가 만약에 서로 다른 함수가 주어져 있어. 그럼 첫 번째는 연속 확인하려면 거기 끊긴 데서 함수값이나 극한값 구해보면 되는 거지.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오늘 배운 미분법으로 그냥 각각을 미분해보는 거야. 그런 다음에 끊어놓은 값을 넣으면 그게 미분 계수가 되는 거죠. 이해되니? 그렇게 한번 접근해볼 거예요.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면 미분 계수, 즉 F'A를 확인한다인데 이 방법은 이제 우미분 계수, 좌미분 계수를 해야 할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각각 그냥 미분해서 값을 넣을 거야. 뒤에서 유형 문제 다룰 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이 내용만 읽어보고 예제 문제 보러 갑시다. 나머지 정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첫 번째 단원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에 대한 얘기인데 1차로 나는 나머지로 구할 때 나머지 정리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인수 찾기도 마찬가지고. 일단 읽어보고 갈게요. 여기는 외울 건 아닙니다. 1번은 안 외울 거고 2번은 외워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별표는 2번에다가 쳐놓을게. 요거는 외워주면 좋겠다. 일단 1번이 왜 저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차 이상의 다항식 fx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인데 먼저 요 나누는 식이 2차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그 나머지는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작아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1차 이하의 차수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나눗셈에서는 식 세우기가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대로 식 세워볼게요. fx는 나누는 식 x-a의 제곱. 그럼 몇 차인지는 모르겠으니까 몫은 qx 정도로 써놓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1차 이하로 쓴다 그러면 ax 플러스 b 정도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나머지 ax 플러스 b를 구해보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구해볼게요. 이거는 1번에 외울 게 아니라고. 굳이 외운다 그러면 이 과정을 좀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자, 미분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미분. 이제 미분 가능한 녀석이어야겠고, 먼저 미분하기 전에 우리 나머지 정리에 따라서 몫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양변에 뭘 넣어요? 앞에 곱해진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a를 넣는 거지, 그치? 그래서 fa는 요거부터 구해놓으면 되겠다. 앞에 거 빵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두 번째, 양변 미분. 요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고1 학생들한테는 미분을 안 배웠으니까 못 가르쳐 준단 말이야. 그럼 고1 때는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하면 는 0 해가지고 관계식에다가 b 대신 a의 관계식을 넣은 다음에 우변에 x 빼기 a라는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묶어내서 뭐 약분하고 이런 작업을 거친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단순하게 그냥 미분하는 겁니다. 미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돼요? f 프라임 x는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괜찮죠? 그러면 이제 좌변 미분했으니까 똑같이 우변 미분하면 돼요. 그러면 앞에 있는 요 녀석은 무슨 미분으로 가면 돼? 곱미분으로 가면 되겠죠. 2차와 qx 몇 차인지 모르겠지만 저 녀석도 x에 대한 다항식으로 있을 테니까. 그래서 좌변 미분하면 아까 우리 요거 거듭 제곱에 쌤이 합성함수라고 불렀던 거,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려오고 차수 하나 줄이고 2에서 하나 줄이니까 1이겠지. 그리고 안쪽에 들어있는 애가 x 빼기 a라서 x가 아니란 말이야. 미분해. 근데 미분해보면 마이너스에 있는 상수라서 없어져. x 미분하면 1이니까 그냥 1이야. 끝이네. 거기에 뒤에 곱해져 있는 거 그대로. 이게 곱미분이니까. 더하기. 이번에는 앞에 거는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네. 맞지? 뒤에 거 미분. 그 다음에 미분.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A가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마찬가지야. Q'X가 뭔지 모르니까 양변에 곱해진 녀석이 0이 되는 또 A를 넣어보는 거예요. 짠. 이렇게. 그러면 F'A는 날아가고 A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래서 관계에 따라 이제 계수를 구한 거예요. 사실 이거 구체적인 숫자로 하면 되게 금방금방 보일 텐데 F'A가 어떤 값이다 라고 보고 가봅시다. 맞죠? 그래서 A 자리에는 여기 A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F'A가 들어가는 거야. 어떤 숫자가 들어가는 거야. 괜찮나요? 되겠니? 그 다음에 F'A가 A였고요. 그렇다면 여기가 A 제곱이니까 여기 맞지? A 제곱이니까 F'A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F'A의 제곱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 B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밑에다 적을게요. B는 이항할 거니까요. FA 빼기 F'A의 제곱 요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어디 들어가는 거야?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1번에 있는 녀석은 그거를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쌤이 여기 얘기하고 싶은 거는 1번을 공식처럼 외우지 마세요. 그때마다 방식은 똑같이 갈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식 세우기, 차수 비교해가지고 나머지 식 세우기, 첫 번째 넣기, 두 번째 미분해서 넣기.
요 두 가지 스텝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요게 이제 나중에 거꾸로 식을 찾을 때 많이 쓰는 내용이야. 볼게요. 2차 이상의 다항식 fx가 이번에는 나누어 떨어진대요.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나머지가 빵이라는 얘기지, 그지? 나머지 없어요 라는 얘기거든. 나머지 없어요.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나머지가 여기서 볼게요. ax 플러스 b라고 했는데 얘가 없어지는 거잖아. 얘가 없어지려면 어디가? a를 넣은 게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표현한 건 지금 나누어 떨어진다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가 0이 돼야 되지. 맞나요? 그래서 아래쪽 설명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가 0이니까 fa가 0이 되어야 해요. 괜찮니? 그 다음에 미분을 했어요. 여기 관계식에서 예를 들어 b는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됐지, 그지? 그러면 b 자리에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이거 한 번만 더 쓸게. fx가 x-a 제곱 곱하기 q, 그 다음에 a를 묶어내면 x-a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요, 그치? 그래서 x-a가 공통인수로 들어있으니까 x-a 묶어내면 qx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뭘 해보냐면 지금 방금 a를 넣어서 0이 된다는 거 써먹었고 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분. 사실 도함수 구해가지고 위에 했는 거 좀 헷갈릴 수 있어서 그냥 한 건데 요거. 그러면 미분 한번 해보면 밑에 있는 줄 그냥 곱미분으로 가면 되겠죠. 앞에 거 미분하면 1, 뒤에 거는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이렇게 이제 미분을 쓸 건데 여기 계산 안 할게요. 왜? 중요한 건 여기서 a 넣어서 얼마가 되는지를 보려고 했던 거거든. 괜찮죠? 그래서 f 프라임 x 자리에 a를 넣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것 때문에 이거 다 날라가겠지, 그지? 그러면 a만 남고 여기 있는 거는 x 빼기 a 때문에 날라가요. 여기 a가 돼. 그럼 a가 얼마니? a가 얼마니? 그러니까 된 건가? 프라임 a 뭐가 실수가 난 건가요?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0이었으니까 여기로 오는 거네. 나머지가 0이었으니까 이게 0, 0 사라져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0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짠,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보다도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어떤 f라는 다항식이 있는데 a를 넣었는데 0이 나왔고 미분에서도 a를 넣었는데 0이 나왔어. 그러면 요거는 적어놔봐. a를 넣었는데 0이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 1학년 개념으로 fx가 x-a라는 1차식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1차 인수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요 정보 하나. 그런데 도함수를 구해서 a를 넣었더니 또 0이더래. 그럼 도함수 구조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도함수 구조가 x-a를 또 뭔가 인수로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봤듯이 x-a 제곱을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빵이 됐을 때, 즉 x 빼기 a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가볼게. fx가 x-a 제곱에 뭔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인수분해가 돼서 x-a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 요거를 여기서 그냥 출발할 거 그랬네요. f'x 미분 구해 보면 2배의 x 빼기 a qx에다가 x 빼기 a 제곱의 q'x 이렇게 되겠지. 곱미분으로 정리했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a를 넣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어때? 요거 때문에 빵, 요거 때문에 빵. 그래서 도함수를 구해서 a를 넣어도 0이 나온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다시 정리하면 거꾸로가 더 많이 나온다고요. 거꾸로. 그래서 그냥 fx에 x자리에 a를 넣으면 0이 된다? 이거는 x 빼기 a를 인수로 갖는다. 하나. 그 다음에 미분에서 a를 넣는데 또 0이 된다? 그러면 얘는 x 빼기 a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가 결론이야. 오케이?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나? 정리를 했고요. 자, 저기 뒤쪽으로 가서 어떻게 할지만 쭉 보고 여러분들한테 좀 맡길게요. 8번에 fx가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인수분해 되어 있는데 f'이 요거는 미분 계수 정의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다? f'x 도함수를 구해서 1 집어넣는 게 훨씬 편할 거야. 그러면 이제 f'x를 구하는 방법이 전개해서 미분해도 되고요. 얘는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곱미분으로 하는 게 조금 더 낫겠죠. 그죠? 네. 그 다음 필수지 9번으로 가볼게요. fx a가 0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3차 함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지? 1 넣으면 4 미분에서 0 넣으면 마이너스 1 미분에서 1 넣으면 5 이때 미분 계수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도함수 구해서 집어넣는다고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연습 많이 해오시고 필수제 10번 fx가 3차 함수로 정의되어 있는데 뒤에 있는 건 미분 계수 정의입니다. 그죠? 모양 맞춘다면 이거 빨리 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지? h의 계수 비교. 그래서 1분의 3 빼기 1 2지. 그래서 2 f'2 그럼 f'2만 구하면 되는데 도함수 구해서 2 집어넣는 거야. 괜찮지? 넘어갈게요. 짜잔. 이것도 마찬가지. 자, 첫 번째 식은 어때요? 이제 앞으로 이런 걸 많이 다루게 될 텐데 2로 극한을 보내봤더니 극한값이 14가 존재해. 그런데 분모가 0으로 가.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0으로 가니? 맞죠? 2 보내면 f2 빼기 f니까 0 되는 거잖아. 이렇게 꼭 보셔야 돼. 그렇다면 왼쪽이 정확히 이제 미분계수 정의지. 뭘 알려주는 거예요? f'2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미분에서 2 넣으면 14다라는 관계식이 AB 관계식 하나 나오겠죠? 그러면 미지수 AB 두 개니까 하나 찾으려면 식 하나 더 필요하죠. 두 번째 식으로 오는 거야. 오, 그러면 얘도 뭡니까? x-1에 x 플러스 1 인수분해해서 미분계수 정의하는 거죠. 그죠? 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도함수 구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넘어가서 짜잔. 자, 요 부분은 잘 보세요. n제곱이라서 n이 뭔지 모르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또 보는 거야. 분수꼴인데 10이라는 극한값이 존재하고 분모가 0으로 가네?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맞지? 그럼 분자가 0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그냥 풀어볼게요. x에다 1 넣으면 1에 n제곱 더하기 2 빼기 3은 0 맞잖아. 확인밖에 안 되는 거야. 확인밖에. 이제 어떻게 하지? 쌤이 요런 극한의 모양을 보면 이제 앞으로 두 가지를 하세요 할 건데 첫 번째가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0으로 간다 이거 확인하는 거. 두 번째는 여기 있는 극한값 12를 이용해야 돼. 극한값 12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아주 좋은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분자에 들어있는 이만한 녀석을 하나의 함수 fx라고 칭해 보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푸셔야 돼. fx라고 한다 그러면 자, 조금 전에 봤듯이 fx에다가 x에 1 넣으면 0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극한은 분모 x-1에 분자 fx 이렇게 쓸 건데 굳이 한번 f1을 빼. 왜? f1은 0이었으니까. 더 하나 빼나 똑같잖아요. 이거 왜 썼어? 미분계수 정의하려고 썼어. 얘가 f'1이거든. 얘가 12거든. 그래서 아까 두 가지를 하자라는 게 하나는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0으로 간다. 하나. 그 다음에 극한값 12를 이용하는 방법이 이제 우리 미분을 배웠으니까 뭐 도함수를 구하든지 미분계수 정의하든지 요거 이용하는 거 두 가지. 요거 두 가지를 꼭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fx가 요 녀석이었으니까 이거는 f'x는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첫 번째 거 어떻게 돼? n 내려오고 x에 n-1 플러스 2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f'1은 x에다 1 넣는 거니까 1에 거듭제곱하면 1이죠. 그래서 n 플러스 2가 될 거고 그게 12를 만족하는 거니까 얘는 10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괜찮지? 자, 여기서 이제 하나만 알려주고 마무리할게. 요거는 학교에서는 말씀은 하실 텐데 이거를 서술형에는 쓰지 말라고 할 거예요. 증명 없이 쓰는 거고. 언제 쓰느냐? 일단은 제로분의 제로 꼴일 때 씁시다. 알겠죠? 제로분의 제로 꼴일 때.
로피탈 정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로분의 제로꼴에 쓰라고 쌤이 항정을 해놓을게요. 제로분의 제로꼴에서 극한 값이 만약에 존재한다 그러면 분모 분자를 미분한 극한값 같다. 지금 봐봐요.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이 꼴이 뭐야? 제로분의 제로 꼴이었지. 그 극한값이 12래. 그렇다면 분모 분자가 각각이 이제 다항함수처럼 되어 있으니까 각각 미분합니다. 미분한 걸 밑에 써볼게요. 극한 x는 1로 가깝게 가면 x 빼기 1 미분하면 1이지. 그 다음에 xn제곱 플러스 2x 빼기 3 아까 미분해 봤는데 어떻게 돼요? nx의 n-1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로 보내면 n 더하기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12다. 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언제 많이 쓰느냐, 극한값 구할 때 객관식에서 많이 쓰게 돼요. 제로분의 제로꼴이네 미분 극한 끝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상황이 다 배제가 되냐면 인수분해 해가지고 약분하고 이런 구조가 다 없어져. 알겠지? 객관식에서는 써도 무방하다. 뭐 어떻게 풀지 누가 어떻게 알아? 근데 서술형 쓸 때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가 0으로 간다. 명제 하나 쓰고요. 그 다음에 식 정리해서 약분하고요. 극한 보내고 다시 그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32분이네. 빨리 비워줘야 돼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빨리 더 풀어봅시다.